시각 가장 뜨거운 국제 이슈를 전달해 드립니다. YTN 보도국 국제부 전화로 연결합니다. 기정훈 기자. 예, YTN 국제부입니다. 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에 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광폭 행보를 이어갔군요. 이 한미일 고위급 회담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 미국이 한일 갈등의 중재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난데요. 통상정책수장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만났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미국과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차장은 한일 갈등 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에 한미 양국은 적극적인데 일본이 답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한미일 관계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해서 미국이 한일 갈등에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저희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일본 아베 총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패소한 소송의 항소를 포기한 것이 뉴스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과거에 일본 정부가 한센병 환자와 가족을 강제 격리한 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환자 가족 560여 명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네. 1심에서 구마모토 지방법원이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 열 하루 만에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판결을 따르겠다는 거죠. 가족들의 고통이 더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당초 일본 정부는 이것을 최종심까지 끌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들도 놀랐고 언론들도 통 큰 결단이라면서 아베 총리를 추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죠. 게다가 이중적인 모습도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자국민의 고통을 끌어안겠다는 아베 총리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들의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는 가족은커녕 당사자에게조차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거든요. 네. 게다가 최근에 1심이 아닌 우리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걸고 넘어지면서 사실상 경제보복 조치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네네. 정치인이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베 총리 모습은 많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봐도 선거를 의식한 행보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는 경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또 기록을 세웠군요. 역시 금리 인하 기대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큰 요인입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로 의장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게다가 미중 무역 전쟁이 소강 상태인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정말 연일 강세인데요. 초대형 블루칩들의 지수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7,000을 넘었습니다. 전날보다 0.85% 올라서 27,088.0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26,000을 넘어선 게 지난해 1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약 1년 6개월 만에 새 이정표를 찍은 겁니다. 하루 전에 사상 처음으로 장중 3,000선을 넘었던 S&P 500 지수도요. 3,000에 박사 따라간 2,999.91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로 종가 기준 3,000선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조금 내린 0.08% 내려서 8,196.04로 마감됐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와 일본 불매운동 등으로 반도체 수급 상황에 비상이 걸린 탓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휴전 상태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경제는 훈풍이 불고 있는데 일본의 억지가 악재 역할을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증시를 밀어올리고 있는 이 기준금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1년에 8번 열리거든요. 올해 5번째 회의가 이달 말에 열립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호재라면은 악재도 있는데 미중 무역 갈등이 아까 소강 상태 잠깐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유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가 결국 무역 마찰을 감수하기로 한 모양새죠. 예, 프랑스는 구글과 페이스북도 미국계 IT 기업들에 대해서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혀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프랑스 의회가 관련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률은 과세 대상이 글로벌 IT 기업들인데요. 세계에서 9,900억 이상의 수익을 내면서
프랑스에서 연간 330억 이상 수익을 내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프랑스 안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흔히 앞글자를 따서 파가라고 부르거든요. 네. 미국계 공룡 IT 기업들인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애플 이런 기업들이 이 법안의 과세 표적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4억 유로, 우리 돈으로 4,800억 원의 세수를 이 법안으로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이 법이 자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관세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불공정한 무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되는 게 무역법 301조거든요. 네. 여기에 따라서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 착수를 천명한 겁니다. 프랑스는 이에 대해서 주권 국가에 대한 협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쨌든 프랑스가 이 디지털세 도입의 법적 기반을 완비하면서 이를 둘러싼 미국과 프랑스 간의 무역 갈등의 파고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또 뉴스를 만들었군요. 이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유명인 100인 안에 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BTS죠. BTS가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유명인 43위에 올랐습니다. 포브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 낸 엔터테이너 100명 순위에서 지난해 5,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68억 원을 벌어들인 BTS가 배우 브래들리 쿠퍼와 함께 공동 43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이밴드, K-팝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BTS는 이번에 나온 러브 유어셀프라는 3부작 앨범이 판매 신기록을 세웠고요. 네. 월드 투어, 월드 스타디움 투어 등을 통해서 입장료를 판매한 것으로 거액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편 이 순위에서 1등은요. 1억 8,500만 달러, 우리 돈 약 2,167억 원의 수익을 거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차지했고요. 2등은 카일리 제너, 모델이죠. 그다음에 힙합 가수 카니에 웨스트, 그 다음으로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자, 국민과 정부가 맞서고 있을 때면요. 언론들의 보도 태도가 주목을 받곤 하는데 홍콩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이른바 송환법을 반대하면서 몇 달째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친정부적 보도로 비판받던 방송사에 광고주들이 광고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홍콩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홍콩 최대 방송사인 TVD가 그 주인공입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일부 글로벌 식음료 회사들이 홍콩 최대 방송사인 TVB에서 광고를 빼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홍콩 TVB는 최근 친정부적 보도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시위대의 폭력적 행동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줘서 시청자가 경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관영 성격의 중국 언론으로부터 받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 당사자인 TVB는 소수 광고주가 광고 중단을 결정을 했지만 자사 보도는 중립적이었고 객관적이었다라고 해명했다고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광고를 중단한 기업들도 사업적 결정이고 정치적 의도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자, 필리핀으로 좀 가보면요. 이 필리핀의 스트롱맨인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 전쟁, 굉장히 국제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유엔의 조사를 받게 됐군요. 예, 많이들 아시다시피 그 필리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 선언한 이후에 마약사범 체포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유엔의 인권위사회가 이 필리핀 마약 전쟁 과정에서 숨진 사망자들 수천 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그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현지 시간 11일 제네바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킨 건데요. 이 결의안은 필리핀 당국에 사법 절차를 벗어난 살상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그다음에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에 1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 이런 요구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필리핀 정부는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년간 마약과 전쟁에서 경찰이 약 6,600명이 넘는 마약 용의자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실제 사망자 수가 2만 7천 명에 달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 부분이 지금 필리핀에서 간과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된 거죠. 자, 세계 곳곳이 기상재해로 신음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들 어디입니까? 예, 일단 그 중국이 폭우로 큰 피해가 났습니다. 중국 광시성과 후난성 등에 지난 6일부터 폭우가 계속되면서 최소 11명이 숨졌습니다. 실종자도 6명 발생했고요. 네. 피해 인구가 무려 279만 명에 달한다고 현지 인터넷 매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후난성 헝산현에서는요, 집중호우로 제방이 무너지면서 200가구 주민이 피해를 받고 농경지도 109헥타르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에서도 폭풍으로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그리스 북부 휴양지인 할키디키 지역에서 폭풍우가 몰아쳐서 관광객이 7명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강풍과 우박을 동반한 폭풍으로 이동식 주택이 뒤집히고 식당 지붕이 무너지고 이래서 인명피해가 났는데요. 사망자에는 체코와 루마니아에서 온 관광객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그리스에서 바다 하나 건너 이웃 나라인 이탈리아에는 우박이 오렌지만한 크기의 우박이 쏟아져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네. 이탈리아 동부 해안 도시 페스카라에서 지름 10cm에 달하는 커다란 우박이 내려서 임산부 포함 18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고요. 미국에서는 폭풍으로 주민 대피 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미남부 루이지애나의 최대 도시 뉴올리언스 남동쪽에 주민 만여 명의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건데요. 네. 멕시코만에서 북상 중인 열대성 폭풍 베리 때문입니다. 이 베리가 해안에 상륙하면 풍속이 120km에 달하면서 카테고리 1등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뉴올리언스는 지난 2005년에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큰 피해를 입었던 그런 곳입니다. 네, 뭐 자연재해는 어떻게 대비를 한다고 해도 항상 그걸 뛰어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기정훈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